오늘 멋진 일을 하시는 분 모시겠습니다. 네, 이런 분이 언제 나오시나 했더니 마침내 나왔습니다. 지방부채가 100조 원을 넘는데 이걸 감시감독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도입된 91년 이후에 최악입니다. 지방세는 늘었는데 자립도는 최악. 정부가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 선고제를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서 철회한 적이 있는데 이번 역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바로 쓰자. 네, 국회의원 하시다가 이제 세금 바로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시고 이 세금 바로 쓰기 운동을 펼치시고 있는 분 모셨습니다. 안영한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지자체 파산제 이거 빨리 도입해야죠. 해야죠. 네. 뭔가 경적을 울려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방금 오거돈 전 장관께서 지자체 장에 나오시겠다 하는데, 참 대한민국 선출직 공무원들이 네. 정말 아까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왜 나오십니까? 난 대한민국에 지금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네.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왜 나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이른바 선출직 공무원 지방한 사람들이 막 그럴 겁니다. 할 게 이것밖에 없어. 정치밖에 없어서. 아, 할 게 없어서. 할 게 정치밖에 없어서. 할 게 정치. 아는 게 정치밖에 없어서. 네. 또는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좀 지겨워서. 아, 그거는 이제 직업들이 이제 변호사, 전문직 의사, 네. 기자, 그런 분들. 기자도 포함됩니까? 네. 너무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물론 다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다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겨우니까, 그렇죠. 다른 들.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정치권에서 계속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 좀 많은데, 네. 좀 명예 타이틀을 좀 갖고 싶어서. 네. 이런 분들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없습니까? 세 번째가 그거고. 그리고는 네 번째. 이제, 할 것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분들.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내가 기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세금이니 뭐니 많이 두르게 맞다 보니까. 네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나서면 내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야. 또 덤으로 무슨 명예도 하나 얻을 수 있고, 그냥 나가자. 이런 분도 지금 계실 거예요, 솔직히.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299명 중에 몇 명 될까요? 제가 전직 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을 하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1, 2, 3, 4. 네,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책무와 내가 사명감을 갖고 내가 왜 국회의원을 해야 되느냐, 왜 정치를 해야 되느냐를 맞죠. 깨달은 사람 지금 거의 없다 이거 말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제 네. 국회의원 할 때 4년 동안은 그런 불에 하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지금 사실 반성을 많이 했고요. 반성 지금 많이 하고. 많은 지금 300명 네. 국회의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국회의원을 하십니까? 왜 네. 국회의원? 사실 국회란 곳은 오늘 통쾌한데요? 5천만 명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5천만 명을 300명이 대표하는 겁니다. 국회는 5천만 명을 대표해 있는 사람입니다. 네. 5천만 명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가? 사실 국회의원, 특히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은 서번트. 그러니까 하인 정신이 있어요. 하인입니다. 시빌 서비스. 네. 그러니까 서비스 정신을 하는 것이죠. 네. 나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런 정신보다는 내가 정말 명예, 감투 이런 정신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진짜 선출직 하시겠다는 분들 제가 정말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십니까? 왜 하려고 하십니까? 네. 당신 왜 하려고 하십니까? 왜 나오십니까? 이것도 왜가 좀 약간 포인트를 줘야 돼. 왜 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앵커께서 참 왜 하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가야 돼. 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뺐지만 딱 왜 하고 계십니까? 왜 하고 계십니까? 왜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 네.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공동체. 사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20, 30만 명의 지역구의 대표이자 또 네. 개개인이 5천만 명의 대표입니다. 네. 국회의원은 두 가지를 동시에 대표하는 겁니다. 네. 국가 5천만 명을 대표하기도 하고 25만 명, 10만 명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 정책적으로. 그럼 나는 항상 자부심 5천만 명의 대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금 바로쓰기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 지역을 넘어서서 국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인들의 꿈, 솔직히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내 지역을 위해서 산데 솔직히 들어보면 재선이 꿈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지금 국회의원들은 아마 재선인 사람은 3선이고 하여튼 3선이고 4선. 네.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게 꿈이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중앙정부 예산 갖다가 지역에 다 뿌려야 된다. 왜?
내가 재선되기 위해서 또 당선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도 자, 내가 이 살림을 정말 알뜰하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좀 더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당선될 수 있을까 하려면은 자, 좀 뭔가 화려한 것, 전시성 보여주고 내가 이거 했다. 홍길동이가 이 다리 만들었다. 홍길동이 이 건축을 만들었다. 라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재정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인데? 세금이죠. 내 돈이. 다 우리 돈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실 누구 돈으로 감히 누가 했다고 하는 거야? 말이 안 돼. 유권자들이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 뭘 했어? 말이 안 돼. 돈에는 내 돈, 우리 돈, 남의 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세금은 내 돈입니다. 그렇죠. 정말 내 돈처럼 써야 되는 건데 남의 돈처럼 쓴다든지 또 우리 돈처럼 쓴다는 거지. 우리 돈처럼 써도 그나마 낫습니다. 남의 돈처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가 사실 어느 지역에 강원도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인구가 3만이 안 된 지역입니다. 네. 그 지역에 갔더니 정말 거대한 문화의 전당이 있어요. 3만 명이 안 돼. 300대 안 된 도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저히 이 지역까지 무슨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큰 공연단이 올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아주 시골 도시, 시골의 군청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누가 이용합니까 했더니 군청 공무원 왈. 유치원생들 학예에 가끔 하지요. 그런 건물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깔렸습니다. 하게 그냥 허벌판에 운동장에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 축제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니, 축제가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되죠. 2,300개에서 2,500개 정도 추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227개입니다. 그럼 2,300개 잡으면은 10번 하는 겁니다. 네. 1년에 10번. 야. 한 곳, 시군구 한 번. 그러면 한겨울 빼고 한여름 빼고 한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 셈이죠. 야.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축제를 하는 나라. 네. 때문에 그런 나라는 아니죠. 그렇게 여유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축제하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예산이 조그만 데한 5천만 원, 크게 한 1억 5천 정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전날 흘러간 가수를 불러놓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 노래 한번 부르고 네. 그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무슨 먹거리 장터하면 이제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리고 기념품 받고 끝납니다. 그럼 1억 5천만씩 날리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슨 대천에 무슨 모두 축제 이런 거 잘하고 있는데 네. 상당수가 그러면서 돈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마저도 내 재선용이죠. 하면서 돈 뿌려가지고 세금으로 노래자랑 한번 해주고 한번 먹게 놀고 해주고 그러고서 나는 나와서 또 시장 군수는 자기 선거운동하고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365일 축제죠, 대한민국. 그렇죠. 축제죠. 그것도 한 곳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365일. 365일. 그게 다 누구 돈이냐? 내 돈. 돈입니다. 내 돈. 네.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가 문제가 좀 많이 되죠. 나 억울해! 국제 경기 유치. 갑자기 억울해, 그냥. 그렇죠. 예. 정말. 억울해! 월급쟁이, 예. 국제 경기 유치하는 것도 전 대한민국의 지방을 가다 보면은 웬 그리 국제대회, 국제심포지엄, 국제 무슨 뭐가 많은지 이해가 안 돼요. 시골에도 가면은 무슨 국제. 네. 이제 경상북도 가니까 어느 군단에서도 국제 유교 무슨 심포지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참 놀랐습니다. 네. 여기서 국제 유교 심포지엄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전 놀랐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시골 가다가 보면 군데군데 국제 뭐 한다, 국제 뭐 한다.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옛날 몇 년 전에 2010년이었던가요? 상주에서 국제 대학생 승마대회를 했습니다. 네. 그거 한다고 한 예산 200억 정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국고에서 한 100억 정도 지원이 됐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전 세계 한 29개국에서 한 60여 명이 참가했나 봅니다. 네. 문제는 그거 끝난 다음에 상주에 그 국제 승마대를 할 수 있는 그 승마장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지비가 상주가 지금 굉장히 들어가요. 우리가 도시 가운데서는 노인인구가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네. 거기서 유지비가 5억에서 한 7억이 들어요. 네. 1년 유지비가. 그런데 그 당시 끝나고 나니까 상주의 승마 인구가 한 70명밖에 안 됩니다. 70명. 70명. 자,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이 승마대 한번 열고 폼 한번 잡고 사실 국제 대학생 승마대 전 세계 보도나 됩니까 솔직히? 하고 돈 날려먹는 겁니다. 관심도 없죠. 없지요. 대한민국 지금 우리의 국력, 우리의 경제력에 비해서 과도하게 폼 잡는 데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엉망인 거죠. 엉망인 거 지금 재정 자립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95년도에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가 63%였습니다. 지금 5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정 자립도는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건데 네. 이제 우리가 사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시군 구입니다. 네.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곳이 38군데입니다.
네. 봉급도 못 줘요. 그건 그러니까, 파산시켜야 되네. 그러니까 봉급도 못 주면서 중앙기업 돈 땡겨다가 축제하고. 뭐 그러다가 뭐 이제 승진한다고 돈 받아먹고 시장 군수 모가지 날아나고 뭐 깜빵 가고 뭐 그런 경우 많은데 그리고 전체 한 42% 99개 정도가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입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는 재정 자립도 이런 있어요.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우리가 사실 국세가 과다하게 높은 거 있습니다. 네. 8대 2입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복지 관련해서 매칭 펀드를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세우면은 5대5 해가지고 지방정부에서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규모에 맞게 살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느 가정에서 수입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에 맞게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의 수입인 사람이 야 뭐야 옆집에서 말이야 뭐 600만 원어치 쓰는데 써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써. 정부에서 갖고 오면 돼. 저 중앙정부에. 중앙정부에 또 국회의원들 갖다 끌어다 주고 네. 하다 보니까는 파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산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간신히간씩 가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 태백에 오토 리조트라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한 4,400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빚이 한 3천억 대요. 네. 그런데 태백시의 1년 예산이 한 2천 몇백억 되는데 거기서 가용 예산, 그러니까 뭐 고정비, 월급이나 고정 빼고 이게 실질적으로 옛날에 이광재 의원인가 그때 막 그 리조트 많이 만들었죠. 만들고 막 그랬대. 네, 그게 지역구였으니까 지원을 해줬겠죠. 네, 지원해주고 뭐 자세한 건 막 제가 그랬죠.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찌됐든 거기에서 가용 예산 200억인데 네. 200억 가운데 100억이 이자로 나갑니다. 지금 강원도에 알펜시아라고 평창 동계올림픽 하는 데 있죠. 네. 그게 지금 빚이 9,300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1년에 이자만 한 360억이 나갑니다. 이자만 순순히 하루에 1억씩 똑똑 이자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저거 누가 냅니까 돈? 내 돈이죠? 아, 내 돈이죠. 내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죠. 내 돈이죠. 공급에서 내 돈.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내 돈. 공급에서. 내 돈. 그러니까요. 예. 내 돈.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알펜시아죠. 이자 우리가 내는 거지. 그렇죠. 그럼 아무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게 현재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지자체 파산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빨리 도입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자체 파산제가 외국처럼 잔혹하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세에 대해 지방세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파산 도입해서 경쟁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살림을 제대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감시 시스템이 없어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영남 쪽 가면은 국회의원 새누리당, 시장 군수 구청장 새누리당, 광역 도의회 의원 새누리당, 뭐 기초의원들 새누리당, 호남 가면 민주당 국회의원의 민주당 시장 군수,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감시한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좋은 게 좋다 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도는 전부 새누리당, 또 도지사의 새누리당, 도의원의 새누리당, 군수의 새누리당, 시의원의 전부 다 그러니까 감시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전부 것이죠. 눈 감고 그냥 아유 뭐 네. 박수 치고 끝나는 거고 전라도는 또 전부 민주당 도지사의 그렇죠. 도의원의 예, 예. 또 전부 그냥 교제 감시하면서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야, 네. 이게 지금 지역 감정 이 자체도 그렇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네. 큰 이유 중에 하나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감시 지금 체계가 뭐 없다라는 전라도의 게. 어느 군수 같은 것은 군수가 목에 달아났습니다. 돈 받아먹은 것으로. 그때 자기 동생이 합니다. 또 달아났어요. 부인이 합니다.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아, 군수를 예. 부인이 하고 동생이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목에 달아나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시하는 어느 시민들의 군인지 네. 네, 그건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입니다. 그런 정신 사람들에서 차려야죠. 찍으면 안 되는 것이죠. 포퓰리즘 공약 내놓은 사람 사람들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안 되고- 그거 안 누구 돼요. 돈인데 내 돈인데 무슨 소리야.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무슨 건물을 줘. 저희 단체에서 이번에 이제 정확히 2월 달에 발표를 할 겁니다. 지난 뭘 발표합니까? 지난 그 4년 동안에 이제 재정 자립도 변화, 네. 부채 변화.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 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슨 언론사 이런 데서 잘한 데만 상을 줬었죠. 네. 잘한 데만 몇 군데 상을 주니까 이제 네. 뭐 광고를 했는데 이제 못한 데까지 발표를 할 겁니다. 미국은 꿀꿀이상이라고 꿀꿀이상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말아먹은 상. 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꿀꿀이상이 있습니까? 네, 줄 겁니다. 저희. 아, 꿀꿀이상. 물론 뭐 나타나지는 않겠죠, 상 네, 받으러. 그래서 네. 줘서 경쟁을 올릴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 장들이 뭐 잘한 분도 계세요. 뭐 다 못한다고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또 상당수 분들이 자질이 미달인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또 자기들이 과도하게 고집을 한 분들에서 용인의 경전처리요. 네. 2조가 들어서 2조가. 2조. 들어왔을 때 경전처리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하루 이용객이 1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루 얼마 이용한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8천 명. 8,000명, 17만 명인데. 17만 명 이용한다고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만 명도 이용 안 하네요. 안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행 경찰청이 스톱되는 것이죠. 네. 뭐 의정부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눈치 보기 행정. 왜? 시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시장이 과도하게 자기의 전시성 뭐 행정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게 누구 돈? 내 돈. 내 돈이죠. 지금 지방부채가 내 돈. 100조 아까 말씀 100조입니다. 진짜 내 돈. 내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께서 세금은 내 돈이다. 내 돈을 쓰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감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들의 정확한 선택이 필요하죠. 자, 칭찬할 만한 지자체 혹시 있습니까? 사실 제가 굳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가 없습니까? 물론 최악의 지자체장은 보이고. 네, 군데군데는 있습니다. 군데 네. 있지만 굳이 제가 여기서 뭐 소개시켜 드릴 만큼 네. 잘한 것은 보이지는 않고 보이지는 있습니다. 않고 예, 예. 그래서 전부 포퓰리즘에 빠져 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실 일본에 이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유바리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도시인데 네. 한때는 석탄으로 아주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석탄산이 붕괴가 되니까 좀 해봐야겠다 해서 각종 외부 돈을 끌어 들어가지고 호텔 짓고 무슨 리조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 도시의 1년 예산이 45억 엔이었는데 빚이 600억 엔이었습니다. 그 이제 일본은 파산됐기 때문에 2007년에 파산이 중앙정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리니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중앙정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 학교를 통폐합니다. 6개 있던 학교를 하나 통폐합니다. 젊은 부모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이사를 가는 겁니다. 공용 화장실도 없어지는 겁니다. 공중 화장실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 유지할 돈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도 꺼집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최전성기 때 12만 명까지 갔던 도시가 지금 만 몇천 명밖에 안 사는 그런 죽음의 도시를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어떻게 하면 도시가 망한지 보려고. 어떻게 하면 도시가 이렇게 망한 걸 보기 위해서 파산 케이스로서 관광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용을 해요. 그걸 관광 상품으로. 네. 그럼 이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죠. 빨리 파산제부터 도입해야 돼요. 도입해서 사실 일단 경정을 올리고 정말 지자체장한테 이러다가 나뿐만 아니라 정말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불명예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시민들의 정말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고요. 살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뽑아야 되겠네요. 막 떠버리고 뭐 짓겠다, 뭐 이거 무조건 누구 돈으로? 네 돈으로? 네 돈으로 주려면 왜 내 돈으로 네가 그렇죠. 생색내냐? 네. 이걸 따져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말도 안 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가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닙니다. 항상 제가 다 일반시킬 수 없고 일부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다 보면은 국회의원한테 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공천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무능한 사람들. 자기 말 굉장히 잘 듣는 사람 원. 네. 아니면 도저히 국회에 도전할 수 없는 이른바 스펙이라고 하죠. 나이 스펙에서 드신 많이 스펙에서 안 되는 사람. 네. 아니면 뭐 아예 나이가 나이가 뭐 많으신 이런 분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네.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내가 몸바쳐 일할 수 있는 능력, 자질과 헌신할 수 있는 정신, 마음이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요. 기초단체장 그래서 공천 폐지해야 됩니까? 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폐지해야 된다. 네. 야, 새누리당 전 의원 안영환 의원 지방 공천제 폐지해야 된다. 네. 예, 기초단체장 폐지해야 된다. 야, 드디어 소신 발언 하나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좀 찍힐 것 같은데. 아유, 제 소신입니다. 제 소신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할까요? 다음에 한번 또 보실게요. 네, 불러주시죠. 그거 1등, 2등 그 순위 나오면 예, 예. 우리 신랄하게 한번 여기서 좋습니다. 자료 가지고 한번 떠듭시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